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태린이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킨더 모건이라고 하는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이 있는데 이게 AI 에너지 관련 주식이거든요. 이게 드러켄 밀러가 들고 있어요. 드러켄 밀러가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AI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을 좀 보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우선 천연가스를 왜 샀냐면 이게 뉴스가 10월 8일에 나온 뉴스인데 핵심은 이 미국은 천연가스가 이 전력의 46%를 공급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력은 이 천연가스로 생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기 관련된 전력 생산 관련된 유틸리티가 좋은 이유도 전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전기료가 작년 대비해서 YOY로 다 지금 증가해져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켄 밀러가 킨더 모건이라고 하는 거를 막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 여기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드러켄 밀러가 킨더 모건을 좀 들고 있다더라.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킨더 모건을 보기 전에 우선 CEG부터 보죠. 이게 이제 그 주요 원전 관련된 뉴스들인데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만약에 찾았다면 그 투자 아이디어와 관련된 매출이 가장 높은 주식을 찾아야 돼요. 비슷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이제 원전의 노출 포지션이 높은 게 뭘까? 그러면 원전 중에 SMR을 많이 하니까 이 SMR과 관련된 소형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이 당연히 매출 탑라인 증가율이 높겠죠.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원전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라늄에 대한 매출 포지셔닝이 좋으니까 이런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찾아야겠죠. CCJ랑 LEU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서도 원전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은 놈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CEG가 원전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은데 최근에 이제 이런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3마일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도 뛰어들고 아마존도 뛰어드니까 빅테크들이 전부 다 원전에 다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기 생산 중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원전과 전기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일단 지금 최근에는 원전이라고 하는 포지셔닝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긴 하지만 이 CG라고 하는 회사의 IR 자료나 이런 회사의 최근에 그 보도 자료나 그 10Q 이런 것들을 에드가에서 받아가지고 넣어서 보면 이 3마일 원전이라고 하는 게 1년에 어느 정도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그렇게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835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연간 단위로 생산하는 이 양이 180테라와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서 보면 이 자료를 넣고 이제 뽑은 거거든요. 현재 약 180테라와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이제 원전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도 핵발전소로. 근데 그 중에서 특별 계약을 해가지고 걔네들 저기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해가지고 증가한 게 실제 탑라인에서는 미미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지 탑라인 증가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는 CEG가 그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력적인 건 뭐냐? 자, 원전 자체는 늘어나니까 원전을 재가동하던 어쨌든 원전 관련된 발전들은 늘어나니까 우라늄은 당연히 수요가 탑라인에 바로바로 증가율로 꽂히겠죠. 그리고 당연히 SMR도 탑라인에 증가율에 바로바로 꽂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다. 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핵심 발전은 천연가스란 말이죠. 그럼 천연가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천연가스를 단순 수송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료와
원재료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와의 가격 스프레드를 먹는 게 지금 이거죠. 일반적인 유틸리티 회사들이죠. 근데 그런 유틸리티 회사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요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요. 다행히 지금 최근에 유가가 안 좋으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약한 거고,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의 이 괴리가 벌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 전기료는 좀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보셨듯이 전기료는 전년 대비 올라와 있는데 천연가스는 지금 다 꼬라박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 중에 보면 천연가스 인프라로 개발 운영하는 에너지 회사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기를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하니까. 그런데 핵심 KMI라고 하는 회사를 왜 드러켄 밀러가 투자를 했을까? KMI를 왜 투자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 이걸 이제 제가 다운받아서 봤죠. 그래서 이제부터 KMI가 들어갑니다. 얘의 매출 분석을 해보면 얘가 북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인프라 회사예요. 그리고 전체 매출 중에서 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64%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40%를 운송을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 중에서 가장 포지셔닝이 크고 매출 비중도 크고 그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이걸 물론 재고평가 얘기 조금 생기겠죠. 왜냐면 운송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전기 수요가 좋으니까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 만드는 애들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천연가스를 이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해요.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있고 그 땅으로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천연가스, 대한민국에 있는 천연가스 주식들은 아예 해당이 없고, 이 KMI가 드러켄 밀러의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매출 비중도 크고 전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전력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KMI는 당연히 이제 탑라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들 대비해서 높은 매출 비중에다가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얘네들이 이제 그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2030년까지 한 18% 증가할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전력 수요 증가, LNG. 근데 이게 AI로 더 붐업이 되면 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전기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네 보니까 지금 캐펙스 투자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도 중반에 가동되고 2028년도에도 막 서비스가 되고, 이런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결국 Q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가시성이 높은 거죠. 전방에서는 전기 수요가 높은 거고, KMI는 천연가스에 대한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곳들이 많고, 나는 재고평가나 이런 가격 변동에 노출이 덜한 거죠. 왜냐면 천연가스 수송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게 없어요. 다만 이게 처음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생기는 어떤 재고평가 이익도 있을 수 있는 것 정도는 있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도 주로 장기 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고배당주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드러켄 밀러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결국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나는 천연가스 가격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매출이 따박따박 증가할 수 있는 KMI가 마음에 드네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AI 에너지는 계속 드라이버가 걸려가지고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유틸리티 회사들은 천연가스가 원가니까 그 원가와 판가인 그 전기료와의 그 괴리에서 갑자기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건 좀 제외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원전 관련 회사들도 샀었어야 되는데, 원전 관련해서 단순히 이제 그냥 CEG 같은 경우는 실제 3마일 원전 가동해도 전체 매출에서 탑라인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지금 시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효과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라늄이랑 SMR이랑 천연가스 수송업체 이 세 개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다만 지금 최근에는 이 우라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올랐고 얘네들은 실제 실적의 가시성이 미래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제 천연가스 관련된 그 KMI가 훨씬 좋은 투자처죠. 왜냐면 거기는 배당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드러켄 밀러는 안정적이고 무조건 내가 이익 낼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KMI를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투자 아이디어에 맞는 회사가 매출 비중도 커야 되거나 그 지역에서 1등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드러켄멜리는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리고 AI 에너지에서 실제 원전을 도입한다 해서 그게 매출 포지셔닝에 생각보다 작은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시간 지나면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에 탑라인이 크게 증가하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KMI가 그래도 드러켄밀러가 투자하는 데는 합리적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